안녕하십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오늘은 3탄 우리를 알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자 편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에이 설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경험담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과거 제가 편의점 할 때, 메이저 편의점 할 때 그 본사와 점주들 간의 갈등이 심해서 본사를 안티하는 그 점주님들이 모인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가 이제 그 너무 변화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신진 카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저쪽은 그 회원이 거의 한 뭐 10,000명 단위인데 여기는 회원이 그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우연히 제가 소개를 받아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뜻이 좋았어요. 저쪽 카페, 원래 있는 카페는 고인물이고 여기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뭐 꼭 이 시간대에 밤에 잠 안 자고 제가 잠 안 자고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했냐면 저희 편의점에 있는 사진들을 올리면서 그때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빼빼로데이 이럴 때 500만원 물건을 진열해 갖고 조명 비춰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지금 생각하면 참 까득한데 그 하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점주님들이 바뀐 겁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 괜찮구나 하는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지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폴리백 봉투 묶는 그 방법이라든가 각자의 노하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각자 점주님들이 자기 점포에서 나름 노하우, 깨달은 노하우를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막 제 사진, 점포 사진 올리면서 지금 영상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쫙 올리니까 그 배경음악 깔아가지고 저희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봐도 감동적인데요. 정말 진열 탁 해놓은 컵라면 앞에서 딱 보면 글자가 전부 똑바로 바로 줘갖고 쫙 일려내는 거 보면 깔끔해 보입니다. 이런 거 올리니까 다른 분들이 또 노하우를 막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 공유하다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벌떼같이. 원래 있던 저쪽에 있던 사람들도 이거 뭐하나 그러고 왔다가 재밌거든.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갖고 지금 제가 떠난 지 한참 됐지만 점주협의회가 그쪽 새로 만든 신규 점주협의회가 쉽게 말하면 일당이 됐다 여당이 됐다 하듯이 본사와 하는 그쪽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 하는 거고 지금 느낌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들으시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이건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배팅을 하려면 지금은 선도 못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오르고 내리고 많이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가서 그러니까 내년 4월달인가요? 선거날까지 보고 투자를 한다면 안철수 관련주 솔직히 안랩 주식 샀습니다. 며칠 전에 샀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나서 안랩 주식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더 살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돈을 투자 안 합니다.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이긴 날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선 끝나는 그날까지 생각하고 지금 안랩 주식을 제가 샀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알자 하는 차원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안철수라는 안철수의 능력을 믿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나라 월나라 싸움하는 거는 진짜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나라가 이겼다가 월나라가 이겼다 막 하는데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왕이 오나라한테 쫓겨가지고 몇 년 동안 설계를 핥으면서 설계가 되게 쓰잖아요. 살트면서 자기가 패배해갖고 쫓겨온 이 부분을 설계를 핥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재기를 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월나라가 오나라를 점령해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월나라의 승리로.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님 지금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특히나 압박 면접에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 당시에 양보했을 때의 상황이 일부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양보했다, 철수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결론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싸움에서 끝까지 가봐야 내가 상처만 입고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반 그 보통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기계로 보면 죽더라도 장비와 같은 기계죠.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축작하고 마지막 배팅을 할 겁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싸움에서 내가 질 것 같으면, 확실하게 이긴다는 확신이 없다면 참습니다. 다음 때를 노리고. 안철수 대표님을 지금 요즘 제가 보고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분 같아요.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분, 그 당했던 부분이 왜 당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그 어떤 그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리더 안철수 대표님의 능력을 믿자.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진짜 똑똑하신 분이고 경험도 많고, 이 양당 체제의 대한민국 정치판에 10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지자분들입니다. 제가 붙인 그 명칭인데요. 안철수 지지자분들은 버로우된 히드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히드라가 뭐 머리가 9개 달렸던가 해가지고 헤라클레스인가 그 나오는 전설에 나오는 그 동물이랍니다. 근데 그 제가 가장 친근하게 들은 거는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의 그 종족의 그 독침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히드라입니다. 이 히드라는 좀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땅속에 숨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목숨 던지는 게 아니고 버로우한다는 얘기죠. 버로우하면 땅 밑으로 숨는 겁니다. 싹 숨어갖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은 안철수 대표님이 보이지 않으면 없습니다. 안철수 지지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숨어버립니다. 지금 땅속에 숨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히드라 종족이 특징이 뭐냐면 그 캐리건인가 그 종족의 리더가 있습니다. 이 리더가 어떤 지시를 하면 텔레파시로 그걸 다 받아들여요. 직접 말로써 뭐 공격하라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텔레파시로 그냥 바로 이 전파가 돼갖고 느낌을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지지자분들도 안철수 대표가 특별하게 이번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캠프에서 뭘 안 해도 뉴스 찾아보고 지금 그 안국모라는 카페 보시면 수많은 그 뉴스들을 공유해서 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안철수 대표님의 그 스타일 이런 것도 이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바꿔보면 또 의견 다 내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세요. 근데 안철수 대표님이 그 외국으로 가신다거나 하면 싹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땅속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난 자산이다. 지금 버로우돼 있던 그 안철수 지지자분들이 이제 땅 위로 튀어 올라오셨는데 양사방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과연 내가 총공격을 해야 되는 타임인지 아닌지를 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지자분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웬만한 마린 부대는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합니다. 엄청난 응집력으로 파워로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얘기예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 각자의 할 일을 하면서 일단 유타시에는 보로에서 생존이 가능하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분들의 이 힘이 결집만 된다면, 힘을 모아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국민의힘의 삐리리한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도저히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지지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이건 싸움 필요 없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버로우된 히드라 지지자들이 있다. 이게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강점입니다. 자, 끝으로 이 영상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설명은 빼고 그냥 이 영상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에 따른 명량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이 장면이 이 스포해도 괜찮겠죠? 이 정도는 오래된 영화니까. 외적에 수백 척의 배가 몰려왔는데 12척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선이 거기 있는 아주 핵심적인 섬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를 출동을 합니다. 근데
부하선들이, 나머지 11척의 배들이 전부 다 뒤에서 안 오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그때 혼자서 장군선이 그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1대 한 1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배들이 다 둘러싸갖고 이순신 장군 배를 포위해갖고 양사방으로 딱 포위돼서 이제 곧 그 적군들이 넘어오는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완전 그 백병전 난리 났었죠. 이때 안철수가 아니죠. 예, 너무 제거이 됐. 이순신 장군께서 부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포를 한쪽으로 집결해서 집중포를 쏘려고 하네. 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배에 있는 화포를 다 한쪽으로 모아갖고 섬 쪽을 향해서 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한쪽 편 쪽에다 확 쏴버리면 그 반동에 의해서 이 배가 확 튀겠죠.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반동으로. 그래서 그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자꾸 안철수라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고 했냐면 된다고 해주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명랑 영화 보면서 가장 가슴이 와닿는 그 대사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팡 터지고 나서 안개가 자꾸 연기가 자욱한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연기가 서서히 그치는 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어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전세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던 왜군들이 안개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적선들이 그 반동에서 적선들이 다 깨져버려서 한 방에 적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물려주고 저 멀찍이던 아군들이 용기를 얻어서 전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올 때 그 화면이 이렇게 전환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 아드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12척의 배로 어떻게 일본의 그 수많은 왜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안철수가 너무 입에 붙었다. 이순신 장군께서 말했냐면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드님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죽어야겠지. 내가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걸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님이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간에 이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달라지셨기 때문에. 저희 지지자들도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듯이 패배주의를 자신감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완주도 못했어. 우리는 끝에 가면 또 양보할 거야. 이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안철수 대통령을 외치면서 자신있게 우리가 나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한 사람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가족들을 한번 내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에서 내부에서 안철수 가족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 사진이 나와요. 뉴스 기사에 떴대요. 안설희 씨입니다. 따님. 코로나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핵심적인 뉴스를 찾아낸 그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된 그 기사의 사진입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기자들이 다 이 뉴스에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죠. 이건 모르셨냐니까 그 딸을 자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셨는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인 보시면 지금 외모로 연예인 뽑는 거 아니잖아요. 인품이 느껴지잖아요. 의대 교수님이잖아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 훌륭한 가정을 이끄신 안철수 대표님이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대편 후보들 한번 봤습니다. 윤석열 가족
쳐봤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사진이 이 사진밖에 없었어요. 부인 김건희 씨하고 아마 자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사진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재명 가족 해가 쳐봤는데 솔직히 옆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아드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가족 치니까 프로필이 안 나와요. 아들, 그러니까 이 사진에 밑에 설명이 뭐라고 나있냐면 대선 출마는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 이 기사에 밑에 설명이 줄에 나와 있길래 그냥 미루어 짐작한데 아드님이 아닐까. 아드님이 두 사람인지 뭐 이도 사실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아마 가족이라고 써놨으니까 맞겠지 하고 지금 제가 올린 겁니다. 이 아드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프로필이. 찾아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잘 중요하지 않은데 막판에 가서 후반에 가면 이게 이제 화두가 됩니다. 가족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부인이 내주한다 해서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지막 최종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